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LG 이노텍인데요. 네, 매수가가 28만 8천 원이고요. 네. 그 비중은 한 30% 됩니다. 팔아야 될까요? 일단 비중이 여러 데서 30%까지 들어가기에는 불안불안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점이면은 그리고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싼 자리면은 좀 많이 사가지고 가져가는데 딱히 부담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가 더 떨어져봤자 올라가겠지 싶거든요. 근데 얘는 LG 이노텍은 지금 매수가가 까만 선이에요. 지금 TV에 차트 보고 계세요, 혹시? 예. 차트를 보고 계시면 까만 선에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를 딱 그어놨는데 저 자리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저가 같습니까? 좀 올라왔다가 빠지고 있는 어정쩡한 자리인 것 같습니까? 올랐다 빠진 것 같아요. 네, 어정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비중이 30%면 내려갔을 때 얼마나 비중을 더 늘리시려고 그러는지 저는 조금 그거부터 궁금하네요. 여기서 주가라는 것은 얼마든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착각을 하시는 게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걸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왜 빠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주가는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날이 갑자기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지구가 멸망할 징조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좋고 뭐 다 압니다. 예,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나오고 자동차 이야기 나오고 뭐 여기저기 엮이고 2차 전지도 엮이고 전장기계 뭐 좋았습니다. 실적 좋아진 거 맞습니다. 다 압니다. 예. 그렇지만 주가는 어떻다고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특히나 주가가 한번 이렇게 거품이 생겨나가고 나면은 주가는 다시 빠져내려가게 되는데 보통 이 빠져내려갔을 때는 고점 대비 60%까지 빠졌을 때 우리는 아 많이 빠졌구나 할 만한 자리예요. 그러면 LG 이노텍이 거품이 빠지고 많이 빠졌다라고 할 만한 자리는 15만 원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기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나쁘지 않고 우리는 아 좋은 기업이 15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야 그건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내려면 안 사면 되지 뭐 하고 말 일이고요. 근데 사람들 자꾸 이거는 사가지고 기다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비중 30%나 사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잠깐 요 코앞을 보고 있으면은 아니 뭐 바닥인 것 같은데요. 더 안 내려갈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크게 본다면 이거는 내려갈 수 있는 자리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선 안 됐던 거죠. 결국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오게 된다면 저는 27만 원대부터 비중을 줄여라 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중을 적게 들어가서 단타로 생각해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데 30% 비중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7만 원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하라.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라 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 자리가 저점 무너지면 25만 원이 무너지면은 비중이 적었으면 손절하고 치워버리면 될 일을 30%나 샀기 때문에 저점 무너지면 이거 손절하고 치우기엔 너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더라도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감당해야 돼요. 여기 저점 25만 원짜리가 무너지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추가 매수할 자금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0% 비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현금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은 비중이 막 50% 60% 이렇게 증가되면은 사실 마음이 좀 많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져가기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장기 투자할 필요도 없고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트 보고 대응하자. 25만 원 무너지면은 비중을 줄이라 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27만 원 올라가더라도 비중을 줄이라 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줄였는데 더 올라가면 수익 내서 나머지 물량으로 팔고 나오면 되고요. 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한 18만 원 선, 20만 원 선 언저리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중의 선택이 조금 잘못됐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어떤 게,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플러스 글로벌이고요. 서플러스 글로벌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420원에 10%예요. 4,420원에 10%면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 예,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단타를 조금 잘 하시나요? 많이 하시나요? 예, 단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타 해가지고 수익률도 좋고 이제 원리가 조금 이해가 되고 하세요? 아이고,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래요? 뭐 일단 연습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네네, 연습하고 네, 있습니다. 돈 벌라고는 하지 마시고 연습하려고 하시고 단타를 연습을 많이 하실 것 같으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일단은 투자 자금을 한 100만 원 이내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타는요, 잃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네. 도박이나 이런 것도 잃으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못하면 잃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당구도 친구들하고 우리 어릴 때 막 당구 뭐 하러 가면 어때요? 배우려면 돈 잃으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네네. 똑같아요. 단타도 처음에는 단타라고 하는 것은요, 사고 파는 그 매수도 굉장히 능해야 되고, 호가 보는 능력부터 해서, 차트 보는 능력부터 해가지고, 판단력도 좋아야 되고, 실행력도 좋아야 되고, 결단력도 좋아야 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종합 예술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나라도 약간 삐끗하는 그 순간, 손실 나는 게 금방이에요, 단타는요. 그래서 단타를 할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11%나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단타 성공 아닙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들어가가지고 11% 정도 이렇게 급등 나오면 사실은 거의 성공이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 노리고 있는 어떤 바가 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단타는요, 수익 줄 때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단타니까 당장 눈앞을 보고 내가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장기 투자니 무슨 스윙 투자니 좀 더 지켜보니 그게 왜 나옵니까? 수익 주면 바로 팔고 성공한 거지. 네. 근데 단타를 그렇게 여기 들어가가지고는 시청자님은 단타로 들어가 놓고 뭘 보고 계시는 거냐면 그 전고점 보고 있는 겁니다. 4,800원 뚫지 않을까? 5,000 뚫지 않을까? 에이, 그럼 내가 5,000 안 올라오면 안 팔아야지. 이렇게 되면 스윙 투자하고 있는 건데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끝을 내야지. 무슨 스윙으로 가고 뭐 전고점을 보고 왜 합니까? 수익 나면 팔면 되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사실 매매의 비중을 빨리 줄이세요. 그래서 저는 네. 제 팬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단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지만 단타를 하려면요. 장기 투자부터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단타로 가야 돼요. 장기 투자 원리랑 단기 투자 원리랑 똑같습니다. 시장님 밥 빨리 먹을 때랑 천천히 먹을 때랑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입으로 네네. 넣지 뭐 귓구녕으로 넣습니까? 빨리 먹을 때는 귀로 넣거나 뭐 손바닥으로 먹거나 배로 바로 집어넣습니까? 빨리 먹을 때는? 아니면 입으로 넣어서 씹어 먹는 건 똑같습니까? 먹는 건 똑같은데. 속도가 다르죠? 네. 속도가 다를 뿐이지 먹는 방식은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는 방식은 같다 이 말이에요. 속도가 다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골프도 골프 스윙을 천천히 쳐보라면 못 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천천히 칠 줄 알아야 빨리 칠 수 있대요. 모든 프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칠 줄 아는데 천천히 못 치는 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이나 뭐 이런 뭐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빨리 갈 줄 알면은 천천히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단타를 연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장기 투자부터 네. 먼저 연습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와 그런 것들이 늘어지겠지만 비중은 키울 수 있잖아요. 단타 해봤자 얼마 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산을 키워 나가는 그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려보고 지금 이거는 단타를 벌써 성공했는데 팔지 못했다는 것은 실패다. 네. 결국 이 자리는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5,000원 이상까지 슈팅이 네. 나올 수 있지만은 나왔을 때 더 갈까 안 갈까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 줄 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화를 추천드린다면요. 타짜 영화를 좀 네. 보세요. 타짜. 네. 수익 났을 때 일어나면 끝날 거를 수익 났을 때 더 빠지니까 나중에 뭐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딱 털고 일어나는 자세, 그 자세를 좀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거니까 그때 매도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400원에 20%고요. 네. 네. 이게 제가 9월 말에 매수를 했는데 네. 욕심 때문에 또 안 팔았거든요. 어우, 제가 상담하면서 못 팔았다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안 팔았다고 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네, 안 팔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알고 계시네요. 안 파는 거예요. 안 팔았기 때문에 미련과 후회가 좀 덜하죠, 그죠? 내 잘못이다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네, 맞습니다. 못 팔았다라고 하면은 못 판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돼요. 남들이 뭐 가져가라 했다, 뭐 어쨌다, 뉴스가 좋았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고결하고 나는 뭐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남들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시장에는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내가 산 가격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저는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진단키트 중에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있고 좋아진 기업이 있거든요. 좋아진 네네. 기업들이 어쨌든 이 돈이 생기게 되면은 두 가지 리스크에 놓이게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어쨌든 코로나라는 게 끝나고 나면 진단키트가 다시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리스크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갑자기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사장이 그거 들고 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횡령 배임이라고 하는 거에 리스크가 생기겠죠, 그죠? 네네. 그 리스크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만약에 정상적인 회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봅시다. 안에 도둑이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도둑질이 발생됐을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에이 횡령 배임 하겠어? 정상적인 사람들만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돈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뭘 하게 돼 있냐면은 신사업을 열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 말은 이 기업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고,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진단키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되니까 또 새로운 질병들, 바이러스들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진단키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얘들은 좀 더 다양한 투자를 해가지고 다양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게 될 거고, 새로운 사업을 뛰어들게 된다면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 자체가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때까지 굳이 물려 있을 이유가 있을까? 이번에 안 판 거는 좀 아쉽지만 어쨌든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낮춰버리는 게 낫지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격언 교과서에 나오듯이 저점을 깨면 손절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점이 저는 약간 여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유를 줬을 때 5,100원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5,100원대가 만약 종가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다 판 다음에 다시 5,400원 사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중간에 약간 손실이 조금 있었지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팔았다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5,100원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5,400원 다시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무너져서 내려간다면 이 종목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3,000원대 한 중후반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사면 되겠죠? 그때 다시 사면 되죠. 그러면 시청자님 5,4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3,3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올라가면은 5,400원에 들고 있을 때보다 수익 내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지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막 수익 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매수가를 바꾸면 되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 불확실성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걸다 보니까 수익 났을 때 못 파는 거예요. 예. 대박, 한방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상담했던 거랑 똑같이 수익 나면 다음번에는 그냥 목표가도 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 수익에서 내가 일어날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하세요. 뭐 7%면 7%, 11%면 11%, 15%면 15%. 뭐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냥 정하셔가지고 그때 파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고, 지금 이거는 5,100원 무너지면은 매도하셨다가 다시 재진입을 할 자리를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시면은 다시 6,000원대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씩 다 팔 필요 없습니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하면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